이거 자막 좀 하나 넣어줄 수 있어요? 아들이 선물해 준 거 이렇게. 아들. 1년 중에 가장 행복한 시기를 따지라면 굳이 9월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추석이죠. 또 어떻게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잘 지냈고요. 자, 저는 그 추석과 동시에 시작이 되는 어찌 보면 이제 그 시즌 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삼치 낚시, 그 중에 아주 큰 삼치, 대삼치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스타트가 좋죠. 깔끔한데요? 우리 대한민국 표준어로 삼치 그러면 뭐랄까 우리가 밥상 위에 올라가는 그 자그마한 삼치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 삼치가 아주 큰 삼치, 그러니까 크게 성장하는 삼치과까지 종류가 여럿 있어요. 그 중에 꼬치 삼치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꼬치 삼치는 와후라고 합니다. 그 와후가 우리나라의 과거에 그 제주 근해에 80년대 후반 작은 보트로 트롤링 낚시로도 많이 낚아 올라왔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싹 사라졌어요. 그 이후로는 가까운 근해에 트롤링 낚시로 그렇게 쉽게 낚여 올라오지 않았어요. 근데 매년 그 왕돌초도 그렇고요. 남해, 제주도 근해, 그다음에 거제도, 통영 이 남쪽에는 의뢰껏 그 와후가 이 꼬치삼치가 들어옵니다. 다만 마리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제가 와후 기록고기는요, 버뮤다에 가서 트롤링 낚시로 낚아 올린 경험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꼬치삼치죠. 그런 꼬치 삼치는 평생에 저와 같은 낚시를 하는 사람도 낚아보기 힘든 그런 크기예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느 정도냐? 제 키보다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와후 꼬치 삼치와 대삼치 킹 매커렐은 유사한 사촌관계의 어종이다. 자, 그래서 수온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조과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삼치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요. 삼치는 성격이 포악스러운 어종이다. 자, 무리를 이루어서 소위 말하는 군집을 이루어서 이동을 하는데요. 뭐랄까 부시리 방어의 그 군집 그런 단위보다 크기보다 삼치는 좀 산발적인, 스킨스쿠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남아 여행 가시면은 스쿠버를 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 바라쿠다 떼를 연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바라쿠다 떼의 엄청난 군집 성향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삼치는 참치하고 매우 흡사한데요. 몸속에 부레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쉬지 않고 이동을 하면서 입 앞쪽으로 물을 흡입을 하고 아가미 양쪽으로 물을 배출을 시켜내면서 용존산소를 혈류로 이렇게 보내지게 되는데, 그 호흡 방식이라서 몸속에 부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해 있으면 죽겠죠, 빨리. 그래서 결국 삼치는 양식을 하지 못한다. 쉽지 않다. 3월부터 6월에는 산란과 회유를 하고요. 가을 시즌, 즉 9월에서부터 11월에는
일본 근해로 이동하는 회유를 합니다. 삼치는 양 턱의 이빨은 창 모양으로 구부러져 날카롭고 서골과 구개골에는 융털 모양의 이가 있고 혀에도 이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그 자산어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3가지의 맛이 나고 3배가 크고 또 3배 빠르다. 그래서 삼치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추석 전후로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삼치가? 추석 전후 하면은 만물이 소생하는 이런 표현을 꼭 쓰잖아요. 가을 추석 전후가 되면 가장 많은 바다 어종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냐? 수온이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온이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중간 정도, 적정한 수온이 아열대성 어종들까지 불러 유입이 되는 거죠. 요게 11월 초중순까지 이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삼면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전 세계 통틀어 천예의 바다 어종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린내가 살짝 나는 이 바다 어류 있죠, 생선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비린내가 나면 저는 사실 별로예요.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한번 먹어보지 뭐 이렇게. 근데 맛있어요. 코로님은 뭐 해 드셨어요? 스테이크 먹었어요. 이거 자료화면에 집사람이 삼치 스테이크 한 거 그거 자료사진 좀 넣고 한번. 높은 온도 기름에 바싹 튀기듯이 튀긴 것, 그 다음에 그릴에 숯불에 구워서도 하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를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이쁜 접시에 플레이팅을 싹 해놓으면 정말 그림 좋지요. 네, 정말 고급 요리예요. 이건 한번 정말 적극 추천드려요. 저도 해요, 그거는. 그럼 해외에서 그 와우 요리가 막 엄청 유명하게. 그럼 나오면 난리치지. 그거 꼭 저녁마다 줘. 나는 싫은데. 한 번은 좋아, 한 번은 맛을. 네, 한 번. 이런 낚시, 빅게임 낚시 기법에 이 대삼치가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 포악한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격 본능, 그 다음에 그 짧은 순간에 굉장히 파격적으로 달려들고 낚시인에게 그런 그 파격적인 몸맛, 손맛을 선사해주는 어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 번 시작하면 그 손맛을 느끼게 되면 늪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바로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삼치 가깝게 갈 수 있는 생활낚시 포인트 하면 서해 웬만한 곳에는 다 있어요. 시화방조제 아시죠? 새만금도 그렇고. 그 남쪽에 가면 전남 지역 해안가 다 있어요. 꼭 어디가 잘 나오더라? 그거는 아니고요. 낚싯대 들고 가을에 9월에요. 10월에 가시면 그 바닷가에 다 있어요. 이맘때 갈치도 나오거든요. 저희 아내는 삼치 낚시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간다라는 게 지론이십니다. 여성분인데도 불구하고. 삼치 중에 삼치, 대삼치 낚시는요, 등치만큼 장비도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릴은 하이기어비, HG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이기어비의 8,000번 크기, 14,000번 크기, 그 다음에 합사 원줄은 4호, 3호 정도가 적당한데요. 가끔 정말 큰 대삼치, 그 다음에 그 장소에서 참치도 나오고 방어 큰 것도 낚여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 감안하면 가장 이상적인 합사의 굵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라고 저한테 정의를 내리면 4호예요. 자, 나일론 쇼크 리더는 한 70lb 정도, 60lb 이렇게 너무 두껍게 써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본 쇼크리더는 없어요. 쇼크리더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카본은 리깅용 목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쇼크리더는 나일론 소재여야 되고 인장과 신축이 잘 되는 전용 쇼크리더를 사용을 하시는데 4호에 60lb, 70lb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쇼크리더 길이는 한 1m 정도 이렇게 씁니다. 캐스팅할 때 가이드의 줄 엉킴 방지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절대로 길게 쓰시면 안 됩니다. 대삼치 캐스팅 낚시를 하는 낚싯대는요, 너무 길어서도 안 되고 너무 짧아서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너무 짧으면 캐스팅 성능도 떨어지지만 루어를 운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색하다, 운용하기 불편하다. 그래서 지깅 낚싯대보다는 길면서 파핑 낚싯대라고 하는 흔히 긴 것들이 있어, 원투대, 그것보다는 짧은 가장 이상적인 길이는요 한 7.78피트, 8피트 전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8피트 전후인데 오히려 9피트 이상 되는 것보다 캐스팅 비거리를 더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설계 방식으로 정확한 설계를 해서 킹매커렐, 큰 미터 넘는 삼치가 걸려도 배 밑전까지 와서 정말 강한 대시를 해도 부러지지 않게끔 설계가 된 전용 대삼치 캐스팅 낚싯대. 보실까요? 무게를 굉장히 가볍습니다. 굵기도 한번 보실까요? 낚싯대가 가장 굵어야 되는 허리 쪽, 버트 쪽 굵기가 제 새끼손가락, 검지, 검지보다 가늘어요. 그리고 들고 있는 상태를 보시기 굉장히 가볍습니다. 실제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낚싯대죠. 낚싯대. 아, 내가 몰랐는데 이래서 전용 낚싯대를 쓰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게 돼요. 예. 긴 거 쓰는 게 더 편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 긴 거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 아주 자주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과거에? 다 들었죠. 농어 루어 때도 사용을 해보고 몇 피트? 9피트, 9.6피트, 9.78, 10피트 정도 다 사용을 해봤죠. 길고 강하면 어떻게 된다? 너무 힘들겠죠. 부시리 방어, 참치 잡는 파핑대를 써보세요. 합사 4호의 쇼크리더 60-70파운드 너무 강해요. 하루 초. 고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미끼. 이 가짜 미끼는 멀리 던질 수 있는 메탈 지그, 그러니까 쇠덩이로, 쇠로 된 소재인데 겉이 반짝반짝하는 은빛 찬란한 루어를 쓰는데 무게는 많은 분들이 80, 90g 정도를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꼭 100, 110g 정도를 꼭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수심이 7, 80m권까지 깊이 나올 때도 있는데요. 지그가 바닥에 탁 가라앉아서 사선으로 올라오다가 다시 폴링해서 떨어뜨리고 사선으로 올라오고 이런 기법도 있지만 바닥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빠른 속도로 감아들이면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오기만 하거든요. 정작 배 밑에 가까이 있을 때 수심 깊이 있는 애들은 못 낚아 올리게 돼요. 자, 어설프다 싶게 빠른 속도로 감는 것도 안 돼. 그 다음에 바닥에 대충 어떻게 캐스팅도 안 돼서 떨어뜨려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턱 걸리는 이런 것들이 크다. 캐스팅 지그 100, 110g 정도를 꼭 서너 개 갖고 계셔야 된다. 그 이유 중에 하나 또 더 중요한 거를 들어라 그러면 여러분 그 보일링, 그 다음에 라이즈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몸을 드러내고 이런 곳에 캐스팅 지그를 던져 넣을 때는요, 딱 떨어져서 바로 무는 애들은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에요. 7, 80cm급 길이가. 근데 더 멀리 던져서 깊이 가라앉혀서 끌다 보면 물어주는 그런 삼치는 주로 대삼치입니다. 부시리 방어도 마찬가지예요. 참치도 마찬가지예요. 철이 들고 성어가 된 큰 이무기급들은 그 밑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무거운 지그를 던져서 깊이 빨리 가라앉혀서 끌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뭐가 있으면 좋을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충 고추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빨갛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겁니다. 레드헤드. 레드헤드 그러니까 참 있어 보이죠. 고추장 대가리 이렇게 보세요. 이런 표현들 많이 써요. 참 귀엽죠. 예, 재밌어요. 이 레드 컬러는요. 첫 번째 자극적 컬러가 바로 레드예요. 피 흘리는 형상. 그래서 레드 컬러는 빠짐없이 들어가는데 자, 이동을 할 때요. 정확히 빠른 속도로 감더라도 수평, 천천히 감더라도 수평, 뒤가 이렇게 심하게 처진달지 뒤쪽이 너무 무겁거나 그러면 앞쪽이 또 너무 무겁거나 볼륨이 크면은 빠른 속도로 감아들면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부하가.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한 그러니까 전문가가 추천하는 그런 걸 꼭 사용을 하시라. 그 다음에 실버.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이쁘장한 컬러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그 크롬 도금, 실버라죠. 빛을 반사를 하는 이게 뭐냐면 우리 그 스테인리스라고 하는 스탱이라고 그러죠. 자, 근데 이거 삼치 이빨에 쓸린 거 보세요. 도금을 한 지그더라도 이렇게 칼처럼 날카로운 이빨에 쓸리죠. 자, 그러면 얘는 그렇게 반짝거리지는 않지만 굉장히 다반사,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때 반짝거리는 마치 비늘처럼 보여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런 모양이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나도 한번 저 신동 많이 하는 거 해볼까? 저거 재밌겠는데 하고 가서 낚시를 할 때 꼭 보세요. 까나리 사이즈 멸치, 소멸치, 중멸치 사이즈 딱 요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마지막에 최종 마지막에 낚아 올렸던 그 115cm짜리 대삼치가 바로 이 지그예요. 그날 낚아내는 사용했던 지그입니다. 자, 이거는 새 것입니다. 언뜻 보실까요? 어떤 게 사용했던 것, 새 것 같으세요? 딱 보실 때. 금방 표 안 나죠? 자, 근데 도금시킨 거 한번 볼까요? 딱 표나죠? 누가 봐도. 다 벗겨졌네 저거 이빨에. 피복이 입혀져 있어서 스크래치, 그러니까 벗겨짐 현상도 덜하고 새 것처럼 지속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심하게 거칠거릴 때는 강한 라이터 풀로 몇 번 하면 이게 싹 누글누글해져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바늘 훅 포인트 끝에 위험해서요. 이거는 안전 규정에 이렇게 피복이 입혀지게끔, 입혀지지 않으면 수출이 안 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아이들 손에 혹 닿더라도 위험하지 않게 피복이 입혀져 있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걸 가위 같은 걸로 이렇게 싹 벗겨서 위험하지 않게 잘 벗겨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걸 입힌 채로 사용을 하시는 분 진짜 있었어요. 그러면 참 삼치가 물물 어떻게 빠지겠어 계속. 정말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진짜 있었어요? 아, 그럼요. 몇 바지나 삭 그랬더니 옆에서 누가 그거 벗겨내고 써야 된다고 그래요. 아니 모를 수도 있겠다. 나같이 돋보기 쓰는 사람이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자, 이상은 샷건번이 약장사였습니다. 이제 끝났죠? 아니 이제 한 3편 하나 본데요. 그리고 중요한 거, 쇼크리더 맨 끝에요. 이빨이 날카로워서 지그가 자주 끊기니까 철사줄 쓰지 뭐 이런 분들이 있죠. 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자, 이날 제가 낚시를 하면서 자주 화면에 목격이 되시겠지만 투명 나일론 쇼크리더 그때 와이어를 계속 썼었어요. 장비 2개 정도는 그냥 쇼크리더 바로 직결한 것도 있어요. 도래에. 그것도 쓰고 반복적으로 쓰다가 와이어 위주로 썼는데 잘 안 되죠. 이걸 해보지 않고 당일날 저 뒤쪽 선미 쪽에서는요 계속 간간히 마리수가 나왔었습니다. 저도 간간히 바이트가 들어왔었어요. 입질이 소위 말하는 건드리는 정도로 끝나요. 툭 하고 하고 그러면 또 빠지는 게 아니라 얘가 물으려고 왔다가 뭔가 얘는 다르다. 저 앞에 시커먼 강철 철사는 뭐지? 이러진 않아도 저건 뭐야? 이러다 말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굉장히 그 활성도가 좋다라는 의미는 바꿔 말하면 굉장히 민감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감할 때는 그 와이어조차 조과에 굉장히 악 영향을 준다. 가급적 쇼크리더와
회전 잘 되는 도래 정도로만 끝내서 메탈지그를 체결을 하시라. 그거 꼭 조언 드리고 싶었어요. 설령 메탈지그 한 두세 개 뜯긴다 하더라도 꼭 그렇게 하시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대삼치 낚시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될 점, 한 배에 10명 넘게 타고 가는 배도 있어요. 배가 워낙 크고요. 선장님의 그 낚싯배, 유어선 컨트롤 실력이 굉장히 좋은 분들은 양쪽으로 타고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삼치마다 이걸 뜰채를 다 대주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꼭 와요. 저희 방송 보셨다시피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어요, 앞뒤에서. 그래서 낚싯대로 일명 드롭봉이라고 들어서 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운스로 리듬을 타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데 옆에 또 낚시인 분이 계시잖아요. 올리다 보면 걸려서 낚싯대 부러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 바쁘다, 선장님이 떠줄 시간이 없다 그러면 낚싯대 세우고 잡고 쇼크 리더를 장갑 낀 손으로 휘감아서 이렇게 들어 올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삼치 올라왔는데 바늘 뺀다고 막 움직이는 과정에 바늘에 갖다 손을 대면 큰일 납니다. 바늘이 손에 찔리거나 삼치 그 강한 이빨에 아주 깊은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낚시 중단하고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발 안전하게 착용하시고 배에 삼치 막 올려놓고 털썩털썩 움직이다 보면은 물고기는 피부 바깥에요. 그 눅지나 미끈미끈한 그 점액 성분이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그게 바닥에 묻어 있어요. 비늘과 함께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늘 저희 FTV 빅게임 낚시, 빅게임 더 와일드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샤크 신동만입니다. 감사합니다.